안녕하십니까. 거짓과 진실의 우종창 기자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안종범 업무수첩의 새로운 진실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이 공개 여부를 제가 많이 망설였는데 공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1인 방송으로 진행하는 거짓과 진실이 2018년 9월 25일, 즉 추석 연휴 기간 중에 유튜브를 운영하는 미국 기업 구글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9월 25일부터 한 달간, 즉 10월 24일까지 구글은 거짓과 진실의 수익 창출 행위를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짓과 진실이 아무리 열심히 방송해도 구글에서 광고 수익금을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 10월에 거짓과 진실 이 유튜브를 시작한 이후에 꾸준히 독자 수가 늘어나 지금 구독하는 독자가 5만을 돌파했고, 조회수의 경우에는 평균 만회 내지 2만회, 많을 경우에는 몇십만 회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구글로부터 저는 광고 수익금 명목으로 한 달에 약 300만 원 가량의 수익금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구글이 이 수익금을 주지 않겠다고 통보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구글이 거짓과 진실에 이 수익 창출을 막겠다는 그 제재를 가했을까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까이에서 본 인간 박정희, 인간 유경수라는 동영상이 대부분의 광고주에게 적합하지 않은 동영상이라는 경고를 제가 그동안 계속해서 5번이나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에 관한 동영상은 광고주에게 적합하지 않는 동영상이다. 저로서는 참 납득하기 힘든 그런 이유인데, 그런 제재를 제가 경고를 5번 받았습니다. 이 경고를 받게 되면은 거짓과 진실은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에 관한 동영상에 한해서는 방송을 중지하고, 그리고 이미 방송한 그런 동영상은 삭제를 해야 더 이상의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구글에 이의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동영상을 계속 방송했습니다. 제가 이의를 제기하면은 구글의 입장을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전혀 안 밝힙니다. 구글은 제 이의 제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느닷없이 거짓과 진실이 남의 동영상을 복제했다, 남의 동영상을 뺏겼다 하는 이유로 한 달간 이 제재를 가하겠다는 그 방침을 이메일을 통해서 알려왔습니다. 구글은 이메일만 보내고 제가 또 구글한테 이메일 보낼 길도 없습니다. 답실도 없으면 끝입니다. 거짓과 진실은 박근혜 대통령 사건을 검찰 수사 기록과 그리고 재판 과정을 근거로 방송하는 약간의 전문 유튜브입니다. 그리고 남의 동영상을 제가 복제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짐작하는 바는 거짓과 진실에서 매주 일요일마다 방송하는 토요 태극기 집회가 있습니다. 이 토요 태극기 집회에 대해서 구글이 광고주들에게 부적합한 동영상이라는 경고를 몇 번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태극기 집회 동영상, 그 태극기 집회를 계속 제가 방송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짐작하기에 이 거짓과 진실이
배진 유튜버의 동영상을 인용해서 방송하는 걸 그걸 아마 복제 행위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배진 유튜브 동영상의 경우에 저는 배진 유튜브 측으로부터 동영상을 사용해도 좋다는 제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토요 태극기 집회를 방송할 때마다 저는 배진 유튜브를 인용했다는 사실을 시청자 여러분께 다 알려왔습니다. 인용해서 한다는 사실을. 근데 구글은 거짓과 진실이 어떤 동영상을 복제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밝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짐작만 할 따름인데 전혀 밝히지 않고 사정없이 그냥 한 달간 수익 제재 가한다 이런 통보가 날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구글의 이 방침에 대해 가지고 배진 유튜브 측이 9월 27일 날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이제 배진 제보다 선배 되시는 분입니다. 제가 배진 선배라고 부릅니다. 그분께 이런 일을 당했다고 제가 알려드리니까 그분이 9월 27일 날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배진 유튜브 측에서 거짓과 진실에 동영상 사용을 허락했기 때문에 구글이 복제를 이유로 거짓과 진실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하는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제가 짐작하기에는 어느 특정 세력이 대통령을 묻어버린 거짓의 상가 태극기 집회를 주 아이템으로 방송하는 이 거짓과 진실을 막기 위해 가지고 타격을 주기 위해서 손을 쓴 것 같은데 배우가 누군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구글이 거짓과 진실에 이 제재를 가한 시점이 참 묘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상고심 재판을 앞두고 있고 또 직권 파기를 위한 의견서 제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마당에 느닷없이 추석 연휴 중에 제재 통보가 온 겁니다. 저는 구글에서 광고 수익금 안 준다 개의치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그걸 기록으로 남기겠다는 그 마음 하나로 저는 이 방송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우려하는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구글에서 그러니까 구글의 이런 조치가 계속되면 나중에는 구글에서 유튜브 방송을 못하게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동안 구글이 이 우파 유튜브에 제재를 가한 방법들 제가 알아봤습니다. 1차로는 수익 창출 한 달간 금지하는 제재가 있고 그 다음에 가는 것이 동영상 송출을 석 달간 제한하는 겁니다. 동영상 송출 석 달간 안 된다. 그 얘기는 뭐냐? 석 달간 방송 못한다 이거예요. 거짓과 진실이 박근혜 대통령 사건의 진실을 계속해서 방송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결국 구글에 달려 있습니다. 구글이 석 달간 방송 송출 제한 조치하면은 제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방송 못합니다. 그러니까 구글의 입장은 뭐냐? 구글이 저한테 이 광고 제재 조치를 취할 때 저한테 취한 입장이 뭐냐면은 자기네들이 이 취한 조치에 대해가 거짓과 진실이 어떻게 시정하는지 어떻게 고쳐나가는지를 지켜보고 난 뒤에 그리고 한 달이 지난 후에 지켜보고 난 뒤에 그리고 한 달이 지난 후에 제재 여부를 풀 것인지 말 것인지 검토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후에 어떤 극단적 조치를 취할지 구글에서 그건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건 구글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제안하는 수단이 없는 건 아닙니다. 거짓과 진실이 아닌 새로운 유튜브를 만들면 됩니다. 유튜브가 개설한 나라에서는 누구든지 유튜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참 며칠간 고민하다가 거짓과 진실 2라는
새로운 유튜브 채널을 만들려고 하고 그동안 대충의 준비를 지금 마쳤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채널을 만들 경우에 거짓과 진실의 기존 독자 5만 명은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맨 땅에서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거짓과 진실 2라는 유튜브 채널이 국민들에게 알려지려면 상당한 시간, 최소한 한두 달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이 5만 명의 고정 독자, 이분들을 제가 놓칠 수도 없고, 뭐 수익 창출을 제가 포기한 거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수익하고 상관없이 거짓과 진실 이 채널은 계속 살리고, 그래서 묵묵히 박근혜 대통령 사건의 진실 규명에 제가 최선을 다할 겁니다. 만약에 구글이 유튜브 송출 금지, 그러니까 방송 금지, 송출 금지라는 극단적 조치를 내리면 그때 가서 거짓과 진실 2를 바로 개설할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송의 주제는 안종범 업무수첩이 도대체 몇 건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검찰이 법원에 증거라고 제시한 안종범 업무수첩은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56건 전혀 아닙니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업무수첩 증거는 63건입니다. 총 63건입니다. 저도 검찰 수사 기록을 다시 한번 살피다가 이제야 드디어 개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1심 재판장 김세훈 판사는 이 중 63건 중에서 57건에 대해서 증거 능력이 있다 하고 판단했고, 2심 재판장 김세훈 부장판사는 증거가 되는 업무수첩의 개수에 대해서는 아예 밝히지도 않고 대통령 지시사항을 기록한 업무수첩은 증거 능력이 있다는 식으로 둘이 뭉실하게 판결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안종범이 대통령 지시사항이라고 기록했다는 거, 그걸 검찰 수사 기록에 보니까 안종범이 대통령 지시를 기록한 게 아니고 자기와 가까운 SK텔레콤 부사장 이형희 부사장하고 통화하면서 들은 내용, 그걸 기록한 거예요. SK텔레콤 이형희 부사장 한 말이 박근혜 대통령 지시라는 게, 지시로 둔갑한 게, 그게 안종범 업무수첩의 진실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첩의 총 개수입니다. 증거가 있으면은 증거가 진짜 몇 개가 증거고 몇 개는 증거가 아니고 이걸 확실히 해야죠. 그리고 업무수첩 요 하나인데 말입니다. 안종범 업무수첩은 한날 1시에 딱 같은 날 사거리 압수된 게 아닙니다. 그냥 중간중간에 찔끔찔끔 압수됐습니다. 그 경위부터 제가 일단 압수 경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찰이 안종범 집을 압수수색한 것은 2016년 10월 29일입니다. 2016년 10월 29일. 그때가 언제입니까? 모든 언론에서 온갖 의혹 제기할 그 무렵입니다. 그 무렵에 안종범 집을 압수수색합니다. 그때 검찰은 안종범 집에서 업무수첩 한 권을 입었다. 한 권. 어떤 거냐? 이렇게 생긴 겁니다. 여기 뭐냐? 청와대 업무용 수첩입니다. 그것도 2016년도용 한 권입니다. 안종범은 이 업무수첩에다가 언론에 보도된 허위 기사들 다 적고, 그리고 자기가 빠져나갈 길 그 삭삭 메모하고, 그렇게 이 업무수첩을 작성했다가 집에서 작성하면서 갖고 있다가 검찰에 압수를 당합니다. 검찰 수사 기록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업무수첩은 10월 8일 이후에 그냥 쫙 작성했다. 신문에 난 기사를 근거로. 일단 청와대 업무용 수첩이 한 권 있습니다. 큰 거. 자, 그 제일 처음에 검찰이 입수한 겁니다. 두 번째 업무수첩 입수한 게 언제냐? 안종범이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던 2016년 11월 7일입니다. 이때는 안종범 구속 상태에서 검찰의 조사를 받을 때입니다. 이때 안종범의 전속 보좌관 김근훈이 검찰청에 자진 출두합니다. 자진 출두하는데 그때 수첩 11구를 들고 나옵니다. 그 수첩은 뭐냐? 이렇게 생긴 겁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거는 이거는 업무용 거고 요 수첩이에요. 이거 뭐냐? 포켓용이에요. 포켓에 들어가는 수첩이에요. 이 11구를 갖고 놉니다. 그럼 검찰이 이걸 어떻게 압수하느냐? 김건훈의 신체를 검찰이 압수수색하는 형식을 취해가지고 이걸 11권을 압수를 합니다. 11권. 자, 이 11권의 업무수첩에 가면 뭐가 적혀있느냐? 이걸 제가 요번에 다 알은 거예요. 이거를. 뭐가 적혀있느냐? 이게 소위 박근혜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하고 단독 면담한 그 시절의 기록들만 탁 모아가지고 11권 들고 나온 거예요. 2015년 7월 24일부터 25일 사이에 박근혜 대통령이 7명의 대기업 총수들을 청와대에서 만났습니다. 그건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2015년 7월 19일부터 7월 28일까지 기록해서 수첩 들고 옵니다. 그리고 또 언제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그리고 최태원 SK그룹 회장 만난 게 2016년 2월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2016년 2월 12일부터 3월 7일까지 업무수첩 그런 것들만 모아가 갖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11권의 업무수첩은 안종범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목적으로 김건훈 보좌관에게 검찰청에 가지고 놓도록 요구한 그 수첩이에요. 그리고 이 11권의 수첩이 뭐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이 사건이 이 의혹이 제기된 이후에 안종범이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사후에 새롭게 작성한 그 업무수첩입니다. 세 번째 업무수첩은 또 뭐냐? 이게 또 압수수색 방식은 입수 방식은 똑같이 김건훈이가 검찰청에 출두하는 형식으로 나와가지고 그때 신체 압수수색을 통해서 검찰이 입수합니다. 압수수색을 통해서 검찰이 입수하는데 5권입니다. 이거는 또 11권, 이제 5권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된 거 보십시오. 자, 청와대 업무용 수첩 큰 거 하나, 조그만 포켓용 업무수첩 11권, 그 다음에 또 5권. 그럼 총 몇 권입니까? 17권이에요. 그래서 17권을 검찰은 구업무수첩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구업무수첩. 그럼 신업무수첩 뭐냐? 신업무수첩은 김건훈 보좌관이 특검 수사가 시작된 2017년 1월 26일에 특검에 자발적으로 제출한 39건. 이것이 신업무수첩입니다. 그래서 검찰은 이 두 개, 11건짜리, 5건짜리, 39건짜리를 촥 모아놓고 날짜별로 정리를 해봅니다. 날짜별로. 그래,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거 큰 거는 빠진 거예요. 업무수첩에서 빠지고, 날짜별로 정리를 탁 해보니까, 총 56건이 맞는 거예요. 총 56건. 그리고, 그러니까, 안종범이 경제수석으로 부임한 직후인 2014년 6월 11일부터 안종범이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으로 자리를 옮겨가 근무하던 2016년 10월 8일까지 요 날짜를 쫙 대조해 보니까 요 56건의 수첩이 탁탁탁탁 맞게 들어가는데 또 묘한 게 중간중간에 이빨이 빠져 있는 거예요. 덤성덤성 비어 있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그게 몇 군데냐? 그게 6군데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6군데를 검찰은 결국 입수를 못합니다. 그래서 미압수 업무수첩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이게 그겁니다. 안종범 업무수첩, 이게 정리표입니다. 신업무수첩 1권, 구업무수첩 2권, 3권 이래 쭉 하고 요거는 미압수, 요거는 미압수다. 그래서 총 56건이 안종범 업무수첩의 모든 거다 하는 게 검찰 입장입니다.
자, 그런데 2017년 올해에 또 한 번 사건이 벌어집니다. 2017년 5월 언제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던 그 무렵이에요. 검찰이 김건희 보좌관에서 또다시 업무수첩 7건을 입수를 합니다. 신체의 압수수색을 통해서 7건을 또 입수를 합니다. 근데 그 7건은 어떤 거냐? 이건 원본이 아니에요. 이건 복사본입니다. 복사본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 복사본이 듬성듬성 빠져있는 그 부분에 들어가는 그 미압수 업무수첩도 아니에요. 난데없는 복사본 7건이 또다시 등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이걸 아예 업무수첩 제의를 했는데, 이것까지 다 포함을 한다 하면은 업무수첩 몇 건입니까? 62건이에요. 자, 최초 11건, 그 다음에 5건, 그럼 16건, 그럼 특검에 39건, 그럼 55건 아닙니까? 거기에 복사본 7건, 그래서 62건, 그리고 청와대 업무수첩 큰 거 합치면 총 63건이 되는 겁니다. 근데 검찰은 언론을 통해서 또 기자들한테 알리기로 56건이다 하고 자기 공식 입장은 그렇게 밝힌 거예요. 그런데 1심 재판장 김세윤 판사가 참 업무수첩을 참 묘하게 세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세고 있느냐? 최초 11건, 최초 소위 대통령하고 재무 총수 만남 기록한 거, 그 최초 11건, 그거. 그 다음에 특검에 제출한 39건, 그거. 그럼 몇 건? 55건에, 50건입니다. 거기에다가 복사본 7건. 요거까지 해가 57건이 증거가 된다.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1심 판결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5건, 그건 원본 수첩 5건, 그걸 왜 뺐습니까? 그걸 뺐으면은 뺀 이유를 밝혀야죠. 그리고 복사본, 복사본도 판결문 보면은 안종범이가 이거 내가 쓴 게 맞습니다 하니까 인정한다는 거예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참. 안종범 업무수첩은 입수 경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증거가 되고 또 어떤 것은 증거가 되지 않는 참 미스테리한 요물입니다. 그런 안종범 업무수첩을 우리가 증거로 인정해야 되겠습니까? 안종범 업무수첩의 이 진실, 이 미스테리, 이 부분은 제가 소위 직권 파기를 위한 의견서 부분에 제가 정리해서 이 부분을 다 씁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미르재단 설립, 그러니까 그동안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미르재단 설립 왜 2015년 10월 19일 날 갑자기 리그창 중국 총리가 등장하면서 서둘러라. 그게 결국 안종범이 거짓말이라는 거, 제가 그걸 객관적인 증거를 갖고 미르재단 설립의 새로운 진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